공판 담당 검사나 수사 담당 검사가 기자를 만나서 요번에 재판 진짜 미치겠는데 우리 그 김 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잖아. 서울대 법대 나왔고 그 옛날에 뭐 이런 재판할 때 이런 식으로 판결한 사람이 한번 가서 찾아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죠. 아, 무섭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아주 굉장히 잘 분석한 기사를 내서 지금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중의 소리, 판사 사찰 보고서 작성 전후 조국 사건 재판부 좌파 성향 보도 줄줄이 나왔다. 검사들이 수사한 정보, 모은 정보를 가지고 판사한테 직접 가서 보여주면서 김 판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검사가 간이 배 밖에 나왔어도 본인의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그런 식의 협박은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언론이라면 다릅니다. 언론이 너는 왜 그렇게 재판을 했니? 내가 찾아보니라고 말하면 판사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2,000명의 집단, 지금은 없어졌지만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쳐있는 조직이지만 판사는 각각의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고독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기적 밀착도가 검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들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실명이 까여지고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들의 불법 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부터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언론 보도들을 확인해봤다. 지난 1월 6일 모 경제지가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낸 후 전날 법무부의 징계 청구 발표 전까지 해당 내용이 언급된 기사가 100건에 달한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알려줬나요? 너무 궁금한데. 취재하셔서 아신 거죠? 검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설마 그런 일 있진 않았겠죠? 김 부장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2010년 우리법 연구회가 직접 공개한 60명에는 이름이 빠졌지만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129명의 이름이 올랐다. 그리고 어디 등을 졸업했고 이제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법 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의 모임으로 알려진 단체다. 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단체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조국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가 100여 건에 달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월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재판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하자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과 별건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였던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검찰이 항소심에서 비판한 내용과 1심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는 내용을 엮어서 보도한 것들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검찰의 비판 조국 동생 1심 판결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 1심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뒷돈 받은 조국 동생 전찰책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보도를 쭉 하는 거죠.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진보 성향 서클이란 말을 쓰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선거에 대해 노골적 코드 판결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엔 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올해 초에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성향과 과거 판결, 재판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류의 보도들이 이어졌다. 보수 언론들은 송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장에도 2013년 범청학년 전 의장 북한 체제 찬양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작성했던 혐의로 기소된 국가범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고무찬양죄를 규정한 국가범법 7조 5항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이념 성향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내용에 들어있던 주요 재판에 대한 판결,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지에 대한 그 정보,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취재도 했겠지만 민중의 소리의 의심처럼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 혹시
검찰과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판 담당 검사나 수사 담당 검사가 기자를 만나서 요번에 재판 진짜 미치겠는데 우리 그 김 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잖아. 서울대 법대 나왔고 그 옛날에 뭐 이런 재판할 때 이런 식으로 판결한 사람이 한번 가서 찾아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죠.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기자들은 검사 말만 들으면 기사 내용이 줄줄 쏟아지니 다른 취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에게 검증 같은 것은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판사는 여론으로부터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고 해서 판결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간 징계를 당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압박을 가하게 되면 판사가 자연스럽게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데서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점을 노려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혹시 언론과 공유한 것은 아닌지, 지금 시점상으로 민중의 소리의 지적처럼 판사 사찰 보고서 작성을 전후해서 조국 사건 재판부 좌파 성향 보도가 줄줄이 나왔다라는 이런 지적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판사들의 정보도 국민들의 정보도 수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정보는 국민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공판 검사들이 해당 판사의 성향이 궁금하면 본인이 공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전화해보고 이런 것까지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반부패부에 전달하고, 반부패부도 대표적인 언론 친화 수사기관이죠. 반부패 수사를 하려면 언론과 친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이 강조되고 그런 내용들이 검찰과 상의하는 가운데 언론에 뿌려진 것은 아닌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찰 결과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길 희망하고요. 언론도 검찰 입만 너무 바라보면서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과거의 구태의연함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칼을 들고 있고 언론은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 펜과 칼로 너무나도 많은 죄 없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치게 한 검찰과 언론,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